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2차 1교시 두 번째 과목 부동산 공법입니다. 강의 아닙니다. 예, 공부하려고 찍는 영상입니다. 예,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27.5점 나왔어요. 27.5점. 예, 뭐 하다 보면 나아지겠죠. 이건 뭐 거의 찍은 수준이죠. 예, 하다 보면 나아지겠죠. 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 틀린 겁니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관할도지사가 아니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합니다. 3번 지금 광역도시계획하고 있어요.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뭔가 좀 말이 복잡한데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 5번을 잘 모르겠어요. 일단 2번 관할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가 답이라고 하는데 5번도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 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도지사가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쨌든 답은 2번이랍니다. 뭐 다음에 풀 때 좀 신경을 써서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42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기본계획 틀린 거 보겠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시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0만 명이 아니고 10만 명. 1번이 틀렸고요. 2번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하고요.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고요. 수립되어 있으면요. 그리고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하여야 합니다. 지금 도시군 기본계획 하고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5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국토교통부 장관 포함해서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뭘 하려면 중앙위원회이고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였나요? 그리고 시장,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예, 42번에 도시군 기본계획 틀린 거 1번이었고요. 43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시설 틀린 겁니다. 예,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의무자가 지방공사가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그 대금 지급할 수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아니고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되고요.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 설치해야 합니다.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를 사업 종목으로 해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고요.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한기간은 10년 이내로 합니다.
그리고 44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설명 틀린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직접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예,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돼 있다면 직접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할 수 있고요. 주민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위반권자에게 도시군 관리 계획의 위반을 제한이야 누구나 할 수 있죠. 예, 주민은 제한할 수 있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위반하려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요, 재해 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업지역이면 이미 많이 개발이 됐죠. 재해 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 도면을 고시한 다음 날부터가 아니라 고시한 날부터,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결정이 발생을 합니다.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하고 있습니다. 5번.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관계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위반할 자를 정합니다. 44번이었고요. 44번에 4번. 45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틀린 거. 1번.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설이니까요. 예. 2번. 지구 단위 계획은 해당 용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수립하고요. 시장 또는 군수가 위반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하고요.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46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틀린 거인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틀린 거입니다. 공공시설 등의 귀속. 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행정청은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거상을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 토지 세모 통지해야 하고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니라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이 됩니다. 행정청이든 행정청이 아니든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행정청에게 무상으로 귀속이 됩니다. 네. 그리고 5번인데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그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이 됩니다. 47번 보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옳은 거 찾겠습니다. 1번.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거쳐야 되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3번 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 납부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해야 하고요. 4번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 관리 구역에서는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 한도의 50% 범위에서 용적률 강화해서 적용을 합니다. 5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 납부 의무자는 사용 승인 신청 후 7일까지가 아니라 사용 승인 신청일에 그 비용을 내야 합니다. 47번에 4번이고요. 48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거, 이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리고 농림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은 아니에요. 뭐 주거지역은 이미 개발이 됐으니까 성장관리를 굳이 계획하고 시행하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4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 조정구역 옳은 거입니다. 1번 시가화 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입니다. 2번입니다. 시가화 유보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이고요. 시가화 유보 기간이 끝나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를 고시해야 하고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 결정은 그 고시일 다음 날부터가 아니라 시가화 유보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가화 조정구역 이야기하고 있어요. 4번 공익상 그 구역 안에서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주민의 요청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애 요청에 의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도시 군 계획 사업은 시가화 조정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인데요. 시가화 조정구역에서 임목의 벌채, 조림, 육림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예, 49번에 2번이었고요. 그리고 50번입니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설명 틀린 거인데요. 1번 도시군 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고요. 2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자를 정하는 건 아니고요. 시장 또는 군수가 합의해서 시행자를 정합니다. 자, 50번까지 했고요. 51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이 틀린 겁니다. 교통시설에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포함되고요. 공간시설에 녹지 포함됩니다. 유통, 공급시설에 방송, 통신시설 포함되고요. 공공문화, 체육시설에 학교 포함됩니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은 환경기초시설이고요. 보건위생시설은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이 보건위생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51번에 틀린 거 5번이었고요. 52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 한도가 큰 순서로 나열한 거예요. 상업지역이 제일 커요. 상업지역이. 그 다음에 이제 주거지역이고요. 자, 근린상업지역이 900%, 준주거지역 500%, 중공업지역 400%,
계획관리 100%, 보존녹지 지역이 80%, 기역, 디귿, 니은, 미음, 리을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53번입니다.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 모두 고른 것은 시도지사하고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뭔가 지정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54번입니다. 도시개발 법령상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 지금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입니다. 도시개발 법령상. 1번.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그 시행 방식을 혼용 방식에서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한번 만들어졌으면 끝이고요. 2번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정부 출연 기관이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을 소유하거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3번.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요. 4번입니다. 원형지를 공급받아서 개발하는 지방공사는 원형지에 대한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해당 원형지에 매각할 수 있습니다. 5번입니다. 원형지가 공공택지 용도인 경우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추첨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55번입니다.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 틀린 거.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 1번. 도시개발 사업을 입체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 건축 계획이 포함되고요. 맞습니다. 2번.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넓은 토지는요, 그 면적 줄여서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을 좀 줄여가지고 환지 정할 수 있고요. 근데 면적이 넓으니까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죠. 물론 이제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서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있는데 면적이 넓은 토지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56번.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 채권 옳은 겁니다.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는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는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2번. 도시개발 채권의 이율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국채, 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 상황 등을 고려해서 정합니다.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3번.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려는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니라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려는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채권의 발행 총액 등을 공고해야 하고요. 4번입니다. 도시개발 채권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 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보다 짧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5번. 도시개발 사업을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 사업을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56번 했고요. 57번입니다.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 명시되지 않은 거. 일단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로 명시된 거는 토석의 채취,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중목의 식재 및 벌채,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공유수면의 매립,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변경 정도가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합병은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받아야 할 행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58번. 자,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 정보를 지정 목적 외로 사용해서 1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상한액은 일단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 정보를 지정 목적 외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손실액을 회피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그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요. 예, 다만 이제 그 금액 산정하기 좀 곤란한 경우라든지 재산상 이익이 10억 원 이하다 그러면 벌금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이니까 10억 원 하면 됩니다. 상한액 58번의 5번이었고요. 자, 59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령상 다음의 정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자,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 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 정답은 1번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 사업이라면 뭐 양호 하나 밀집한 지역을 혹은 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하면 재건축 사업이고요. 뭐뭇이 양호하나 뭐뭐가 밀집한 지역을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재건축 사업. 그리고 이제 극히 열악하고 뭐뭐가 과도하게 밀집되었다 말 나오고 주거 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나왔으면 이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59번의 1번이죠. 그리고 그냥 열악하고 밀집한 지역 했으면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나왔으면 재개발 사업. 양호하나 밀집한 지역 재건축 사업. 극히 열악 과도하게 밀집 주거 환경 개선. 열악하고 밀집 재개발. 그러니까 제일 심한 게 지금 주거 환경 개선이죠. 네, 극히 열악 과도하게 밀집 하면 해야 되는 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열악 밀집 재개발. 그나마 제일 나은 게 뭐 양호하나 밀집이면 재건축. 그러니까 순서대로 주거 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이네요. 60번입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령상 조합 총회의 의결 사항 중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이 조합 임원의 해임, 그리고 아니구나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죠. 예. 조합 총회의 의결 사항 중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 조합 임원의 해임 안 됩니다. 정비사업비의 변경 안 되고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안 됩니다. 대행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조합의 해산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데 대행을 못 하는데 그 사업 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 이건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뭐 어차피 사업 완료됐으니까 조합 해산해야죠.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자, 대행할 수 없는 거 기억 디귿 리을 60번의 3번이었고요. 자, 강의 아닙니다. 제가 공부하려고 촬영하는 영상입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